저는 그린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킹 타이거라고 해서 지금 한국에도 도장이 있잖아요. 왕호 태권도라고 하는데 제가 왕호 태권도에서 옛날 운동을 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왕호 태권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로고는 좀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단체 사진에 있는 것은 제가 1년 1회씩 사범 교육을 합니다. 저희 직원 사범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3월 첫째 주말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사범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사범이 되고 싶다, 사범으로서 성장해 보고 싶다, 사범의 철학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저희들은 약 80명에서 100명이 모입니다. 저희 사범이 되고 싶어하는 저희 조직 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진으로 제가 시작을 합니다.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요? 오늘의 단어는 태권도 contagious, 태권도 팬데믹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저는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건 난센스 얘기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해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유니크한 머리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초대를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너무너무 감기로 힘들어서 강연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대요. 그런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너무 좋아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스타일도 하고 모습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처럼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를 못하게 될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그 운전기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되게 그랬대요. 닥터 아인슈타인, 당신이 가는 강의를 내가 수백 번 들어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강의를 해도 될까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믿었지 않았지만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뒷좌석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운전기사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웃기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가면서 즐거운 강의가 다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질문을 하나 하더랍니다. 닥터 아인슈타인 하면서 질문하는데 당신의 티어리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뒤쪽에 앉아있다가 저건 운전기사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들통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냐면요. 그 질문의 답도 모르십니까? 저 질문의 답은 제 운전기사가 대신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일로 와봐. 그러면서 운전기사한테 대답하더랍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가져와서 사용할 줄 아는 게 사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한정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찾고 다른 데서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운전기사가 진짜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불러서 설명하였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데믹을 이길 때 과연 어땠는가? 저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저에 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년 3월 20일 날 노스캐롤라이나는 코비드-19으로 모든 게 셧다운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셧다운돼서 저희 비즈니스가 셧다운됐을 때 처음에는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일주일 기다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2주가 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되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기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대응하는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기를 찾아 맞고 텔레비전이라든가 프로젝터를 도장에다 쏘아가지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저희 도장에서 운영하던 수업은 하루에 보통 6개에서 7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듯이 저희들은 그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수업을 11개에서 15개 하루에 돌렸습니다. 그 많은 수업을 돌려가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장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수업 시간을 늘려가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수업은 못하더라도 평상시 수업 시간에 반절을 줄인다든지 1시간 수업자리가 30분이 되고 35분이 되는 짧은 수업이지만 하루에도 12개에서 15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게 이런 식으로 먼저 저희들이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계속 컨택이 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연 내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싶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도장에 들어왔을 때 이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 도장에 찾아오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게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도장을 페인트도 하고 리모델링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방역하기 용이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천장에다는 처음에는 천장에다 심플하게 닷을 하나 올려놓고 학생들이 가서 천장을 쳐다봤을 때 달라졌네? 뭔가가 달라졌네? 그런 거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에다가 저희들은 태극 문양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력은 없었지만 그냥 스프레이 페인트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사범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페인트도 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언가 제공한다는 게 저에게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학생들은 사범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뭐였냐면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러면 이 기간 중에 당신들이 배워보고 싶은 운동은 무엇입니까? 수련 과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를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무기술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제가 무기술을 좀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무기술을 또 했었고 줌으로 하루에 11개에서 12개의 기본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영상 자료를 올렸습니다. 기본 발차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신술의 동작과 품새의 기본 설명하는 품새의 이치 동작들 그리고 모든 동작들에 대해서 1단에서부터 심지어는 우리 지태 품새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영상 자료를 올려서 매번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영상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설령 보든 안 보든 제가 해야 될 노력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도장을 페인트를 하고 가구들 자체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용하던 도장에는 들어오면 로비에 카우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방역하기가 불편해서 공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자들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게 손을 닿지 않아서 화장지가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꾸는 작업의 노력을 사범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필요한 기구들도 구입하고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 사범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지 미국 질병국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들을 뽑아서 사범들과 훈련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알아야 대응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넣고 훈련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수업 교육 방법까지 커리큘럼까지도 만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흥미롭게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하면 무도 정신을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무도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이때야말로 진정으로 무도 정신을 애들에게 함양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수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도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이나 그 잔디밭에 모여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이 더운 여름날 떼앞에서 이렇게 밖에서 수업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수업을 해서 단체로 수업을 시작했다가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사범들이 흩어져서 어떤 때는 건물 옆에서 어떤 때는 텐트 밑에서 이렇게 작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중에 제수가 거의 50% 이상의 학생들이 끊어져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올 수 있거든 돌아와 달라고. 주지사가 주에서는 법적으로는 실내에서는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서 수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범들을 방역 교육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어떤 교육이 있냐면 미국에서 균형하는 어떻게 하면 방역 교육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 교육하고 미국에서는 주지 않았지만은 그 호주에서 같은 걸 가지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방역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는 자격증을 줘서 사범들 저뿐만 아니라 사범들 다 같이 저희들이 그 장문의 한 200문항 이상 정도 되는 그것들을 다 읽어보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여서 저희들이 그 합격증까지도 받아서 우리 학부형들에게 쏘아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쏘아줬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보고 그때 첫 번째 칼라벨트 심사를 봐서 그 돈을 저희들이 갖지 않고 당신들이 낸 심사비의 전액을 우리가 로컬 푸드뱅크,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심사비의 전액을 기부하니까 얼마를 기부했냐면 그 돈으로 6,600끼니를 살 수 있었습니다. 6,600끼니를 저희들이 그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부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들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뭔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은 설령 집에 있더라도 도장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뭘 하고 있다. 지역사회다 우리는 계속 우리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도장은 됐는데요. 저를 자극한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도장의 8살 꼬마아이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Not all heroes wear cap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웅들이 모자를 쓰는 거 아니다. 그런 게 뭐냐면 경찰들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을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당신 사범님, 당신도 자기에게는 히어로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갖다 주는 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Thank you for 하면서 training me, assuring me, encouraging me, keeping me focused, working with me on my taekwondo journey, opening 도장 to me, never giving up on me. 이라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훈련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태권도 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장 문을 닫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로는 directing me, one day allowing me to pass on the gift and knowledge you have given to me. 사범님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지식과 이 능력을 내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뻥뻥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그랬어요. 그 감동이 느껴지는데 학생이 이 글을 갖다 준 후로 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노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간직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장에서 이런 팬데믹 기간 중에서 살아남고 보다 나은 도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Influence Appreciation Day. 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이즈 메이커라고도 하고 이 말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학부형들 사이에서 말을 많이 해서 어떤 때는 학생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불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치맛바람 일으키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날을 만들어서 저희 사범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 도장에서 11명의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는데 되돌아왔을 때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에는 고작 3명이 돌아와서 저랑 4시 일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각자 3사람씩만 추천하자. 3사람씩만 추천해서 우리 4명이면 12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그래서 Influence the Appreciation Day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우리가 전달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도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우리 사범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좀 더 도장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이즈 마케팅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학생들 실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저에게 요리도 하고 한국식 전통 티도 만들고 그리고 서브웨이에서 섭도 갖다 주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나니까 이러한 것을 학생들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만은 자기들이 그 가슴속에 간직한 게 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기를 continuously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기를 바랬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 정부가 3월 달에 우리가 도장을 오픈하지 못했던 게 7월 달이 되니까 30% 수용으로 도장을 오픈할 수 있다고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 실내 수업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저희들은 야외 수업과 실내 수업을 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초보자 학생들이 도장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들 수업을 하는 모습과 야외에서 지금 유단자들이 비가 내리는데 지금 이거 환경이 비가 여름철 소나기가 무척 쏟아질 때 밖에서 우리 수업하는데 이게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빗속에서 수업하던 기억을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것이 시작됐어요. 방역을 철저하자,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작했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과 되는 모든 수업의 과정들을 저희들은 라이브 중계를 했습니다. 실내 실외 수업도 하면서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의 그 모든 수업은 라이브로 중계가 됐어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어떤 때는 학부형들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자녀들을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업을 참관해서 같이 집에서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라이브 중계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도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나 학생이 자기가 도장에 와서 확진이 됐다고 믿고 우리를 고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의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도 미국에 법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또는 개인을 고소할 수 없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좀 마음 편히 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수 없는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한 근거만 있으면 사람들이 고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편하게 도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수업 진행은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영상에다 올렸습니다. 클래스에서
하던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도장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집에서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와봐라. 그리고 같은 내용의 사진들을 또 이 학생들에게 자기들 페이스북에다 태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에겐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도장 홍보도 하고 도장 학생들이 지금 두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새로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홍보 활동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저는 이제 팬데믹 기간 중에 변화를 추구했어요. 제가 팬데믹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로비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오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로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도장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동선과 나가는 동선을 따로 구분해 줬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발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엔 기계가 있어서 그 발열 체크 기계를 사용해서 발열 체크도 했고 그리고 사범들이 와서 기다리면 학생들이 들어오면 사범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원래는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의를 더 찾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더 예의 범죄를 강조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라비에 서서 학생들에게 예의 범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떨구어 주다가 그 예의 범죄를 강조하는 사범님의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의 범죄들도 얘기하고 그런 것을 머릿속에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부모님이 차에서 기다릴 때 어떤 때는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저희들이 직접 아이를 데려다 주기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또한 도장에 들어왔을 때 저희 관장님께서 하시던 방법입니다. 저희 왕호 태권도의 정병화 관장님이 저희 관장님이신데 정병화 관장님께서 하시던 방법 중에 하나가 도장 학생들이 도장에 오면 그분은 직접 벨트를 메어주기도 하고 그 벨트를 메어주고 도복을 올바르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역시도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학생이 도복을 입고 도장을 나갈 때 역시도 깔끔한 모습으로 벨트를 그냥 벗어서 던져서 가지 않고 깔끔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범이 서서 저희들은 벨트까지도 올바르게 묶어줘서 학생이 나갔을 때 부모한테 차에 갈 때 깔끔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었었고 시간표도 저희들이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시간표에 대해 변화를 준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초보자 클래스를 3개를 넣었습니다. 하루에. 보통은 많은 도장들이 초보자 클래스를 마이비 하나 정도만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초보자 클래스를 3개를 뒀어요. 과감히 3개를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오고 도장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초보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서 4시 클래스에 있고 5시 클래스에 있고 7시 클래스에 초보자 클래스가 있으면 어린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아니면 어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초보자들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가능하기 위해서 초보자 클래스를 많이 했고 유급자 유단자 클래스 역시도 저희들이 보통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유효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초보자 클래스에 고장 한두 명이 시작했던 건데 그 거의 매일 흰띠 클래스, 저희들 하이 화이트 벨트라고 하는 그 조금의 어드밴스 하이 화이트 벨트, 옐로 벨트까지 그 수업이 거의 유단자, 유급자 수의 클래스보다도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게 이제 변화가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all day care 프로그램까지도 시작하고 커리큘럼도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늘 감사하다. 니들이 도장에 와줘서 고맙다. 너희들도 우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데 우리는 도리어 너희들이 나의 학생이 줘서 감사하고 또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Virtual 5K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단축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아리클을 봤습니다. 단축 마라톤 버추얼 온라인 선상에 어떻게 단축 마라톤을 할 수 있지 하고 저를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당신들이 단축 마라톤을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당신들이 등록을 하면 당신은 당신 집에서 10시에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어떤 사람은 타 주에서 타 도시에서 단축 마라톤을 함께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만 내가 얼마 동안에 끝냈다고 보고하면 시상을 하는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걸 보았어요.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하면 참 재미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뭐냐면 Virtual 5K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등록금의 전액을 푸드뱅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푸드뱅크에 가면 음식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쌀이라든지 조라든지 콩이라든지 야채를 얻어갈 수 있는데 그 줄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수백 대의 차들이 와가지고 그 길 앞에 서면 거기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게 방송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기금 모음을 우리가 전액 동안 한 달 동안 당신이 어디에서도 괜찮다. 어느 시간에도 괜찮다. 어느 때도 괜찮다.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자. 그리고 나오는 그 전액에 당신들이 기부하는 그 전액 기부금을 여기다 전액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의 목표가 한번 2만 끼니를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2만 끼니를 도전해서 기부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푸드뱅크에다 도전해서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게 2만 6천 끼니를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느꼈냐면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TV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중계를 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저희들이 수업 시간에 온다고 왔는데 저희들 낮에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왔기 때문에 꼬맹이들 급조하고 저희 사범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장면을 사진을 영상을 통해서 방송이 됐고요. 로컬 CBS지만 CBS 방송에서 중계를 했었고 신문사에서는 그 아리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톡톡한 홍보 효과도 누렸고 좋은 일을 해서 지역사회에다가 좋은 일도 했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내가 좋은 일 했다는 자긍심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들이 어떤 학생들이 가족들이 같이 공원에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롤러블레이드를 통해서 5K를 달리기도 하고 꼬맹이가 공원에서 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같이 이웃을 달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서 달리기도 하여 내가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 하나의 광고 효과가 누려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다 달리겠습니다 하고 올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저희 도장에다 해시태그 하잖아요. 태그를 하면 그러면 동시에 효과도 얻어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학생하고 엄마가 두 사람이 학생인데 이렇게 같이 달렸던 모습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효과가 통해서 저희들에게는 학생들이 자긍심도 했지만 우리는 지역사회에다가 공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게 이러한 효과를 누렸다. 그러니까 당신들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 태권도 도장에 와서 태권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 태권도가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이 바로 올 2021년이 시작되면서 이런 송판 격파 챌린지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뭔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팬데믹 기간 중에 학생들의 거의 50%의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50%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의 학생들이 가는데 선생님들에게 불만이 있어요. 저에게 선생님인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 선생님들의 불만이 뭐냐면 학생들의 제공할 연필이라든지 학용품이 어떤 들은 부족해서 학교에서 주는 그걸로 강의하면 가르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쓰다 보면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연필도 사오기도 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뭘 사다가 쓰게 되면 어떤 때는 50불도 되고 100불도 자기 주머니에서 쓰게 되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클래스룸에다가 이치 클래스룸에다가 우리가 100불이든 200불이든 선생님에게 자기 학용품을 쓸만치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하는 챌린지를 해보자 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판에다가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당신들이 가장 나쁜 버릇이 있으면 거기다 기록하고 그것을 나는 만약에 잠버릇이 있다. 이 잠버릇을 없애겠다. 그러면 격파하면서 내 나쁜 잠버릇 없어져라 하고 격파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송판 격파를 했습니다. 송판 한 장당 2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송판 한 장당 2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4개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4개의 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교 4개의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 효과는 또한 크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학생이 자기가 송판 격파에 대한 것을 학교 선생님에게 자랑하고 선생님은 제가 그 클래스룸에 가가지고 학생에게 그 송판 격파를 다시 한번 시키게 되고 선생님에게 제가 클래스룸에 가서 전달해요. 원래는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외부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했을 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랑이 특별한 퍼미션을 줘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학생들이었지만 도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다른 클래스룸에 가서는 선생님에게 인사법도 가르치고 전체 학생들을 다 일어 세워놓고 태권도는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인사가 중요한 거야. Yes sir, no sir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홍보 효과를 통해서 내가 지역사회에다가 뭔가 공헌하는데 학생들 역시도 어렵지 않은 걸로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걸로 학부에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이 달라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찾고 노력하다 보면 한국의 실정에 맞는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가 지역사회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고 태권도 도장하면 태권도 하면 참 존경받을 수 있는 스포츠야. 존경받을 수 있는 무도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범님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어필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고요. 또 어떠한 것을 했냐면 이것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에게 저에게 모든 도장에 새롭게 등록했거나 도장에 출석해 줬던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너희들이 이 도장에 와줘서 고맙다고. 어떤 학생들은 별 의미 없게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장문의 글을 써서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너는 참 발차기가 멋있어. 너는 참 품새가 참 잘해. 그런데 이렇게 그러는 기관 중에서 태권도를 해주셔서 참 고마워. 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주었어요. 이러한 학생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할러데이 세일도 그럴 때 좀 이제 도장의 재정을 위해서 할러데이 세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름 동안에 티셔츠를 팔지 못했던 티셔츠들이 창고에 있습니다. 도복들도 오래된 도복들도 있었고 또 뭔가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학부형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서 하루를 크리스마스 세일을 해서 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파는 날들 정해서 그날 하루를 저희들 하루에 보통 5,000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5,000불이라는 돈은 뭐 한국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정도 되지만 하루에 벌 수 있다는 게 5,000불이라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뉴욕에 있는 한 사범님이 계시는데 그 한 사범님은 약간 믿기지 않을 만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4억을 하루의 매출이 4억입니다. 4억이라고 하는 말을 믿기지 않을 정도 한 도장에서 1년 벌어들일 것을 그분은 하루에 그렇게 매출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전을 하면 뭔가를 찾으면 가능성은 찾아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맞게 실정에 맞게 미국식으로 할 필요 없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그러한 것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 이제 도장의 사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 이제 도장에서 썸머 캠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있고 썸머 캠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도장에서 썸머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썸머 캠프 동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수영장도 가고 운동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격리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저희들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간격을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하시고 수영장 가서 이렇게 즐기고 함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애프터스쿨 아이들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고요. 이게 지난주의 모습입니다. 좀 믿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 중에 하나가 썸머 캠프로 인해서 지금 작은 도장에 학생들이 20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명의 학생들이 썸머 캠프를 하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안에 이 도장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서 손해를 봤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미래적인 편에서는 지금 훨씬 나아지고 있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팬데믹 기간 중안에도 도장을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도장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저희 도장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우리 이종춘 부장님께서 부탁하기를 미국의 수련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수련비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도장은 모르겠고요. 제 도장의 수련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수련비에 관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장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멤버십 1, 2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지 페이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month by month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프로그램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학생들이 18개월 멤버십을 도장에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때는 3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해서 학생들이 그걸 배워가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지 페이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가끔씩 도장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초보자에게 왔을 때 우리 등록을 하려면 도장에 18개월짜리 멤버십을 사셔야 됩니다. 이 18개월짜리 멤버십은 18개월 동안 당신은 우리 도장의 멤버가 돼서 이 멤버십을 캔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망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한 달 동안 아니면 2달 동안 아니면 석 달까지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2달 해보고 나서 이건 2달 프로그램이 지나고 석 달 프로그램이 지나면 자동으로 18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그러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지 페이먼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정된 그리고 우리가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 그게 18개월짜리 프로그램이든 36개월짜리 프로그램이든 그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많은 태권도 도장들이 1년짜리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제가 18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년짜리 프로그램이나 18개월짜리 프로그램에 별로 다른 점을 몰라요. 한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도장에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도장이 성수기가 있습니다. 학교가 시작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새롭게 등록을 해요. 그러면 1년 뒤가 되면 등록했던 학생들이 미국 같으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1년 뒤가 되면 많은 사람이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18개월짜리가 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우리와 더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신학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그 오버랩 되는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8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month by month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거냐면 주 1회 클래스가 있고 주 2회 클래스, 주 3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내내 학생들이 등록하면 일주일 내내 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도장들이 학생들이 오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당신들이 올 수 있다고 해도 모든 학생들이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도장에 출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이 어떤 아이들은 피아노도 해야 되고 바이올린도 해야 되고 어떤 야구도 해야 되고 농구도 해야 되는데
도장만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1회, 2회 프로그램으로 제가 나눠서 시작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간에 배웠던 친구가 뉴욕에 있는 제 후배인데, 아끼는 후배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떴지만 그 친구가 사용하던 방법 중에서 제가 배워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주 1회, 주 2회, 그래서 따라서 회비가 다릅니다. 이런 케이스 18개월짜리 멤버십을 사면요,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참석하는 사람은 99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참석하면 119불을 받고요. 주 3회를 참석하면 139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복은 40불을 받아서 팔고요. 그 다음에 등록비는 99불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등록비는 99불이라고 했지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을 할 때 당신에게 99불의 등록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은 저희 도장의 가격입니다. 저희 도장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계시는 사범님들에 비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분들은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전체 평균 가격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쪽에 들어가는 가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도장의 그 모습이었고요. 그런 지금 태권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여쭤봐서 말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도장의 태권도 변화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거다. 태권도는 변화할 거다. 우리 도장이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틀마저도 변화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권도를 적용하고 태권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우리가 꾸준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 같은 태권도라도 옛날 방식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0년대는 60년대에 맞게, 70년대는 70년대에 맞게, 2000년대는 2000년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 example을 주었는데 어떤 미국의 흑인 여성 운동가가 한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위대한 꿈은요, 꿈꾸는 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세상을 바꿀 힘, 인내, 열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태권도를 통해서는 저는 그 꿈이 있어요.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욕심이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 태권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미국에 갔더니 기독교는 꾸준히 변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타임스 매거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 기독교가 변화했었나? 바뀌었었나? 저는 그렇게 질문해 봤더니 꾸준히 변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변화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비 매니지먼트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장 커리큘럼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비를 납부하는 그런 내용조차도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장의 청결, 이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저희 도장이 얻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청결해졌어요. 옛날에는 도장을 청소하는 것에도 두려워했고 어떤 때는 청소할 때도 대충 했는데 요즘에는 방역 때문이라도 청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도자의 변화의 진행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의 회복이라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태권도는 우리가 예의를 중요시한다잖아요. 예시, 예정을 중요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전 도장 학생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예의였습니다. 리스펙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다시 먹히는, 도장에 가는 건 이유가 그 리스펙트였는데 우리는 그 리스펙트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고, 리스펙트가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리스펙트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싫었던 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와 대화하듯이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매너를 중요하는데 태권도 학생 매너 1 그러면 그러니까 태권도에게는 중요한 매너가 있습니다. 넘버 1 매너 그러면 see or watch 그러면 보라고 당신의 눈은 사범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말하거나 친구가 말하거나 누가 말할 땐 당신은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태권도 매너 1, see or watch. 태권도 매너 2, 그러면 listen.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들어야 된다. 듣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사범님이 하는 소리를 꾸준히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태권도 매너 3 하면 말로 반응하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기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비말 때문에라도 말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합을 해야 되는데 기합 소리가 너무 작거나 그 말을 하는 소리가 너무 적게 들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답답해서 그 말로 반응하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반응하기 그리고 나서 그 말로 반응했으면 존중하면서 따르기, 액션. 그래서 태권도 매너 1, watch. 태권도 매너 2, listening. 태권도 매너 3, interactive voice response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태권도 매너 4, responding with respect. 존중으로서 액션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면은 태권도는 변하는 진행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장하는 거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태권도 도장은 호황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무도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좀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보다 거의 주문량이 2배에서 3배가 늘었대요. 진짜로요. 저희 도장 역시도 새로운 학생의 등록률이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등록률이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미국이기 때문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가 정부에서 주는 스티뮬러스 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각 가정당 미국은 지난번에 4번에 걸쳐서 스티뮬러스 책이 주어졌는데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1인당 거의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생각해 보세요. 48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4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집안에 애들이 갇혀 있다면 육체 활동이 부족하니까 공간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부모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것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이유가 미국에는 퍼블릭 스포츠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퍼블릭 스포츠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축구 같은 거, 축구 교실, 야구 교실, 그런 것들이 거의 주중에 있어요. 이게 공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퍼블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꼬맹이들이 하는데 지금 그 퍼블릭 스포츠가 셧다운되어 있어요. 우리 태권도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도장에 오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태권도 도장을 찾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유의 태권도 도장이 호황을 누리는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하고 꾸준히 대화하는 도장은 성장합니다. 이런 팬데믹 교육 중에 많은 도장들이 성공하고 많은 도장들이 잘 되고 있는데 많은 도장이 또한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가 학생들하고 꾸준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광고나 홍보 같은 것을 홍보에 인색했고 도중에 커리큘럼 변화에 주지를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됐어요. 저는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유사시를 위해서 보통 클래스 스케줄을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면 이 클래스 스케줄을 쓰고 만약에 하면 이렇게 그 스케줄을 아예 만들어 놓고 유사시용으로 클래스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대응하기가 복잡한데 그렇게 해서 아예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요.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미국 그 걸프 전쟁 때 전쟁 영웅이 됐던 분이죠.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re's no secret to succeed. It is the result of preparation, hard work, and learning from the failure. 이게 뭐냐면 성공에는 비밀이 없답니다. 아주 뭐 특별한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그리고 어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태권도 지도자에게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 덕목이 영어로 가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식으로 세 가지 덕목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joy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태권도 사범이 못 된다는 거 믿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내가 태권도를 해서 즐거울 줄 알아야 되는데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권도 사범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범님 왔을 때 저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도장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즐거워하자고요. 태권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행복해하자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humility. 우리가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자고요. 내가 뭐 때문에 다 잘났어. 뭐 해서. 잘난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가진 자격은 우리가 가끔씩은 보여줘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 험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험불이 있는데 험불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는 humility,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사범으로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태권도의 덕목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gratitude, 감사.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덕목을 갖추는 사람. 세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되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태권도 하는 거 멋지잖아요. 우리 태권도 좋잖아요. 근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저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기고 가자. 태권도 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우리 즐겁게 가자고요. 그리고 우리 겸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태권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태권도 사범이라는 거 감사하면서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가장 감사할 것이 태권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미국인들 앞에서 난 태권도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태권도를 존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더 존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꼬맹이들한테 어른들한테 그 사람이 박사든 로여든 저희 도장 학생이 미 하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저희 나왔고 주정부 하원 의원도 도장에서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절을 해요. 나름대로 하원 의원인데 나름대로 국회의원인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멋지게 살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뻐하자. Joy, humility, gratitude. 우리의 품성을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contagious, 태권도 pandemic. 우리 태권도로 세상을 컨테이저, 전염병처럼 태권도를 전염병처럼 세상에다 확산을 한번 시켜보죠. 이런 단어를 좀 쓰기에는 좀 두려운 말인데 우리 태권도 전염병을 그냥 세상에다가 퍼뜨려 버리자고요. 그게 아프리카가 되든 미국이 되든 우리 한국이 되든 태권도 전염병. 그래서 태권도 세상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마비돼서 팬데믹이 있듯이
태권도로 대해서 통해서 태권도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번 팬데믹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원효대사의 말처럼 저에게는 도끼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도끼자루가 있는데 도끼가 돼서 한번 근사하게 세상을 한번 만들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together we can make it. Together we can make it.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하고 저의 느낌을 그냥 제 소견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